자, 이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법률행위 목적이다. 법률행위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 자, 법률행위 내용이 유효하려면은 유효 요건이죠. 유효하려면은 어떤 목적, 어떤 내용을 같이 하냐. 첫 번째,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 확정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나 또는 대금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주면은 족하다라는 판례를 읽어봤죠. 그 판례가 두 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는 거.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실현 가능성. 그러면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겠냐. 이걸 우리가 따져봤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유효인데 불능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불능은 처음부터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능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근데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라든가 매도인 후 담보 책임 문제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위험부담. 이거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가 불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세 번째, 적법성을 따져봤어요. 자, 우리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효력 규정과 벌칙이 부과될 따름이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법성이다 이러면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행 규정이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꼭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랬어요.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무이면은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더라도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적법성까지 공부했어요. 자, 금일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할 거죠. 사회적 타당성. 이게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겨루게 되면은 무효인 법률행위란 얘기죠. 지금 이 사회적 타당성을 볼 겁니다. 103조. 자, 103조를 보니까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반사의 질서 행위는 뭐란 얘기예요? 무효이다. 이 무효는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라는 거. 선후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이 반사의 질서는 불법행위냐 불법행위 아니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불법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그 행위가 불법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불법행위니까 우리 746조 한번 찾아볼까요? 746조가 적용돼서 불법 원인으로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을 했던 바가 있어요. 이행을 했으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라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라는 것은 746조에 의해서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는 이행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부정된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판례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만 못 오는 게 아니라 물권적 반환 청구권도 부정된다라고 판결 내렸죠. 그러면은 자, 이행을 했으면은 반사적 효과로서 그 받은 자 것이 된다는 얘기죠. 반사적 효과로서. 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한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뭐 하려고 증여한다겠냐? 첫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첫 관계로 들어가기로 하는 내용을 하면서 증여계약을 맺었으면 증여계약 자체가 목적이 내용이 반사의 질서야 아니에요? 반사의 질서죠.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무효니까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은 을은 갑한테 이행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 계약은 무효니까 이행 청구권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이 불법을 혼자를 도와줘야 해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근데 을이 아주 똑똑합니다. 아파트부터 주고 시작합시다 이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갑은. 그런데 갑이 이제 한 3개월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을이 미워 죽었어. 헤어지야겠어. 근데 괜히 줬어, 이 아파트를. 그러면 본전 생각 나갖고 아파트 돌려줘라!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죠. 반환 청구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을은 지금 유효한 계약에 의해서 을 것이 된 거예요? 반사적 이익으로 을 것이 된 거예요? 반사적 이익으로 을 것이 된 거죠. 왜 반환 청구를 못합니까? 만약에 반환 청구를 한다면은 갑이라는 불법 행위자를 도와주는 꼴이잖아. 그러면 을도 도와줄 수가 없지만은 을도 불법자니까 갑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줬던 바가 있으면은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을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병은 무조건 취득해야 하네. 선에도 나거든. 그렇죠. 왜? 을 거니까. 무조건 취득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절대적 무효면은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자한테도 무효니까 그자를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취득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절대적 무효라 할지라도 이 등기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등기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은 을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병은 취득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서원을 할지라도 취득을 못해요. 그게 24위, 25위, 26위 연거푸 3번 나왔죠. 그게 조금 이따 우리 공부할 겁니다. 자,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한다. 자, 반사의 질서 행위는 무슨 행위에 해당된다? 불법 행위다. 불법 행위다. 746조가 적용된다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40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자, 반사의 질서다. 선량한 풍습 사의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 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반사의 질서는 아니야. 자, 여러분들 증인에게 진실만을 증언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진실을 증언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에 아니에요. 그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진실을 증언하는 약속하는 것은 정당행위잖아요. 반사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가적 가미, 대가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자, 500만 원 줄 테니까 진실만을 증언해달라. 지금 재산상 이득이 가미되고 있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또 정당행위라 할지라도 이 조건이 불법이에요. 조건이 불법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조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다면은 반사의 질서입니다. 정당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재산상의 이득이 가미되고 있어. 이해가죠? 그 다음에 조건이 불법일 때는 전체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입니다. 그게 2번에 나오죠. 그게 조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조건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 거기다 줄 치고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되면은 반사의 질서 성질을 띈다 안 띈다? 띈다.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3번이 뭐냐면은요 3번은 동기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3번 동그라미 3번 동기라는 말 나왔죠? 자, 동기라는 말은 연유 계기를 얘기하는 거죠.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동기 자체가 마음속에서 먹고 있는 흑심을 먹고 있는 불법을 마음 먹고 있는 경우 있죠.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되면 알아요, 몰라요? 무슨 꿍꿍이 속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이거 유효하죠. 동기 불법이라 할지라도. 근데 동기가 표시가 됐어요. 표시가 된 경우라든가 또는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있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표시가 됐다, 알고 있다. 표시에다 동그라미 치고 알고 있다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 3번에 자, 알려진이다 동그라미 치고 또 표시라는 말 제일 앞에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그 동기불법으로서 무효란 얘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표시가 됐다든가 알고. 그러면 표시됐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이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불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무효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목줄이 쭉 쳐 있는데 강박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줄. 시험지 참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 강박행위. 이 공포심을 야기시키게 하는 행위를 강박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불법적인 강박행위로 상대방이 공포심이 야기시켜서 의사표시를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강박행위는 반사의 질서냐 이겁니다. 반사의 질서 아니다라는 거. 반사의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이 강박행위는 우리 조금 이따 우리 공부할 건데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 진이 아니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진이가 아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란 얘기죠. 이건 거짓이다, 거짓 아니다. 강박은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요. 거짓말을 할 때는 표자의 생각과 표시가 일치됐어요, 불일치됐어요?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 일치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그분은 뭔가 좀 그렇죠.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잖아. 알고 있죠? 모르면서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야. 그렇죠? 그게 불일치됐는데 불일치를 배우자 스스로 알고 있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강박은 일치된 거예요, 불일치된 거예요? 일치된 거죠. 강박은 일치된 거고 이건 불일치된 거죠. 그러면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강박행위는 이 두 가지가 시험문제 잘 나와요. 꼭 암기하세요. 강박행위는 반사의 질서다 아니다. 비진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뿐이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일 뿐이다. 알겠죠? 두 가지 좀 잘 기억하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강박행위가 바로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쭉 써 있는 거죠. 자, 41페이지. 자,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 자, 어떤 게 선량한 분석 사의 질서에 반하는 건가? 이거 103조를 읽어봐갖고는 모르잖아. 뭐가 선량한 풍수이고 뭐가 반사의 질서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례로서 이런 것들이 반사의 질서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유형을 확정시켜놨어. 판례로. 그게 바로 자 2번에 1번에 인륜에 반한 행위. 인륜에 반한 행위. 이거 첩계약은 인륜에 반해요 안 해요? 반해죠. 자, 아버지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자식이. 그러면 이거 인륜이 물거나무 쓰는 거죠? 인륜에 반하는 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자지간에는요 재산상의 범죄가 이루어지질 않아. 부자지간에는. 그래서 아버지를 사기쳐갖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다고 봅시다. 아들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 아버지의 지갑에서 아버지의 돈을 훔쳤어. 절도죄가 성립이 안 돼. 재산상의 법률행위에서는 부자지간에는 범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닌 폭행을 했다든가 상해를 입혔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건 다 범죄가 성립돼. 그렇지만 재산을 축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된다면은 이 인륜이 물거나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1번의 작은 2번을 보면은 자, 우리 처부 생활비를 지급하는 약정. 이거 반사의 질서로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는 무효죠. 그렇지만 불륜관계를 단절해서 동그라미 단절. 자, 단절이라는 것은 지금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맨입으로 헤어져야 한다?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고 헤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주기로 하면서 헤어졌어. 근데 안 사주네요. 그러면 이행 청구할 수 있냐?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거기에 단절시키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써 있잖아. 단절하기로 하면서 어떤 생활비를 주기로 했어. 얼마의 재산을 주기로 했어. 그건 유효해요. 첫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건 막아야죠. 그렇지만 단절시키는 것은 헤어지는 것은 개과천선하는 거잖아. 그럼 법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건 유효하다는 거. 그거 알아놓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단절에다 동그라미 칠한 이유는 바로 그걸 주의하시란 얘기예요.